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뭐 상승한 나라들이 조금 더 많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영화 관련된 관세 부과 발언을 약간 후퇴하는 그런 어떤 이제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서 이제 오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만 환율이 이제 급락했잖아요. 오늘은 다시 반등하긴 했는데 어쨌든 투자자들 시각이 아시아 통화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또 관심이 이제 모여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FMC 앞두고서 연준의 딜레마 이 내용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금리를 동결하자니 최근에 경제 지표 중에서 좀 안 좋게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 둔화가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자니 이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칫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그래서 연준이 이제 지표를 보면서 가늠을 할 텐데 지표를 보면 볼수록 그 시간이 길어지면 또 대응이 늦다.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두 달 안에는 금리를 뭐 내릴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연준의 딜레마를 또 분석하는 것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게 그 빌 에크먼이라는 유명한 투자자 있죠. 그러니까 우리 뭐 억만장자 투자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 지난번에 갑자기 그러니까 관세 90일 유예하는 게 좋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미국 정부에서 그렇게 대응을 했잖아요. 근데 다음 단계로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6개월 정도 유예해야 된다. 그리고 협상을 시간을 주면서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하고 이제 일본 증시는 안 열렸고 아시아 증시는 열렸는데 뭐 중국이나 대만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이제 플러스 나는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올라가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뭐 나쁘지 않았다 정도. 예, 아시아 증시는 나쁘지 않았다 이 정도로 보면 되는데 트럼프의 어떤 관세 발언이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뭐 아시아 증시에서도 또 관련해서 반응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우선 처음에 나왔던 거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영화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니까. 근데 이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해외에서 만드는 영화냐 이거에 대한 기준도 애매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어떤 주장도 있지만 캐나다 총리하고 회담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캐나다에서 미국 영화가 많이 제작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실제로 미국의 제작사들이 캐나다에서 영화를 만들면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 캐나다 총리하고 회담을 앞두고서 압박하려고 그 여러 가지 카드 중에 하나를 갖다 보여준 거일 뿐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도 있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파장이니까 이게 할리우드에 이익을 주려고 한 건데, 이게 실제로 어떤 건지 트럼프는 또 물어보고 나서 판단하겠다. 뭐, 이렇게 한 발 물러섰고, 할리우드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수익이 감소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백악관 쪽에서도 아직까지는 미정이다. 또 이렇게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일단 이거는, 어떤 형태가 됐든 처음에 발언한 그대로 당장 시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또 계속 관세 이야기는 해요. 그러니까 2주 이내에 이제 의약품 관세 발표한다고 했는데 의약품 관세 다음으로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게 또 이제 반도체 쪽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쨌든 관세 관련된 어떤 정책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 뭐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뭐 포기할 리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관세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제기가 됐다가 약해졌다가 이게 또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또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빌 에크먼이 오늘 묘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전에 제가 빌 에크먼의 어떤 발언을 텔레그램에서 이제 제가 요약한 거를 올려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발언 좀 주목해야 된다고. 그때 당시에 대선 때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인데, 좀 약간 비판하는 시각으로 최근에 좀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근데 어쨌든 실제로 90일 관세 유예가 됐잖아요. 이 사람이 올린 다음에, SNS에 올린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유예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미국 기업들의 공급망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조달하는데 이 기업들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관세 여파로 또 가계 지출이 줄어들게 되고 제품 가격이 비싸지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미국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모두 손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하고도 연결이 다 되는 사안이니까 협상할 수 있도록 한 180일 정도 중국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자.
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무작정 유예하는 거는 또 안 되는 거니까 중국에서는 이런 걸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뭐 IP 도용이라든가 강제 기술 이전, 뭐 시장 접근 제한, 중국 내 사업 자업 장벽에 대한 해소 이거를 좀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풀 수 있는 쉬운 것부터 풀어놓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걸 풀어나가는 과정으로 해서 일단 좀 야금야금해서 협상을 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만약에 중국이 자존심을 내세워서 자기네들은 미국과 맞서는 유일한 국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을 내세워서 버티기를 고집하게 되면 심각한 경제 타격을 얻게 될 거다. 이걸 이제 중국에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금 만약에 관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벌게 되면 그렇게 됐을 때 벌어지는 시간은 결국엔 미국의 친구가 될 것이고 중국에는 적이 될 것이라 결과적으로는 나쁠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좀 제가 보기엔 또 합리적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뭐 지금 당장 할 건 아니고 최근에 분위기가 약간 미중간의 협상을 하려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어떤 또 다른 카드로 올라올지 이것도 향후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조금 미국도 걱정스러운 건 있죠. 그러니까 ISM 서비스업 지수는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좋게 나와서 미국은 제조업보다 서비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데 이 지표는 양호하게 나와서 아직 뭐 경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다만 굳이 갖다 붙이자면 이 항목 중에서 가격 지수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지표보다 가격 지수가 가장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관세가 진짜로 제대로 부과가 되는 국면이 돼버리면 이게 여러 가지 가격을 자극하겠구나라는 걱정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도 아슬아슬하다. 지금 당장 경제 지표가 괜찮은데 언제든지 지표가 확 나빠지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어서 이미 나빠진 지표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대목이라서 중국과 어쨌든 협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주장, 그런 주장의 근거로 또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 지수가 지금 2년 만에 가장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이에 따라서 향후에 지표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국 입장에서도 봐도 그 S&P 글로벌에서 나온 중국의 서비스업 PMI를 보면 50.7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7개월 만에 최저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관세에 대한 어떤 부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신규 주문이 좀 둔화되고 있다. 근데 이제 중국도 지금은 서비스업 비중이 많이 높아져서 48%가 서비스 산업에 종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 전체 GDP의 56.7%. 그러니까 지금 내수 활성화가 계속 이런저런 경기 부양을 하는데 내수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제품을 해외 쪽에 수출을 해서 제조업이 같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경제가 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중국도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협상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최근에 조정이 엄청나게 큰 폭의 조정이 잘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정 이면에는 어쨌든 양쪽 사정이 다 급하니 결국에는 이제 협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계속해서 갖게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대만 달러, 대만 환율의 급락. 이것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법 반등을 했거든요. 이게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게 오늘 TSMC 주가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이게 환율이 움직일 때마다 환율의 절반 정도, 예를 들어서 1%면 0.5% 정도, 그만큼 TSMC의 순이익이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수출 기업들은 환율이 내려가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정도까지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타격을 줄 정도로 갈 거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걱정. 원래는 환율이 내려가면 좋은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부작용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환율이 너무 막 그러니까 대만 달러가 급등한다라는 거 환율이 내려갔다는 얘기인데 이 원인 제공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 생명보험사들, 뭐 보험사들이 해외 자산과 달러 강세 때문에 달러를 팔고 대만 달러를 사고 이런 구도가 되면서 환율이 더 떨어진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이렇게 지금 협상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원달러 환율도 지금 1,400원입니다. 사실 저는 환율 대선 때 전후에서 1,300원대로 내려갈 거라고 보긴 했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변수로 환율이 내려갔는데 어쨌든 이후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안도 환율이 갑자기 또 중요한 이슈로 불거져서 우리나라는 뭐 외국인들 수급, 그다음에 수출주들에 대한 어떤 이해 득실 이런 것들하고 겹치는 거라 이 상황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는 트럼프의 장담과는 달리 무역 협상 뚜렷하게 성과가 내고 있다라는 건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 점만 더 주목하면 시장이 좀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미국이 9거래 연속해서 올랐다가 첫 번째 하락이 나왔잖아요. 원래 우리 증시 같은 경우 연속으로 올랐다가 조정 나오면 조정의 기간이 제법 길게 가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 근데 또 미국은 또 달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미증시의 어떤 흐름, 이게 이제 쉼표냐 마침표냐, 이건 근데 당장 하루 이틀만 보면 돼요. 예,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메인 재료가 관세, 환율,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계속 나타났거든요. 근데 뭐 관세는 당연한 건데 환율이 또 변수로 등장을 해서 이 부분은 뭐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율 하락해서 외국인들의 어떤 자금을 끌어오는 계기가 될 거냐, 아니면 수출주에 부담이 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환율하고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서 보면 환율이 내려가는 구간,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이 이제 환율이고 검은색이 코스피 지수인데, 환율이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이 올라가긴 했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자잘한 사이클 말고 큰 사이클에서 환율이 빠졌을 때 올라갈 때 이걸 좀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환율이 내려갈 때 원래대로면 주식시장이 좋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환율이 내려간다라는 것 자체가 유입되는 달러가 나가는 달러보다 많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돈이 더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잖아요. 들어오는 돈이 많으니까 달러가 흔해졌으니까 그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은 내려가고 주식은 올라가고, 이런 구도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환차익 개념에서 보면, 외국인들 시각에서 보면 1달러에 1,000원일 때 10,000원짜리 주식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10달러잖아요. 그래서 10달러에 샀다라고 치고, 근데 주식은 10,000원 고정인데 환율이 떨어져서 500원이 됐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환차익이 생기면서 그 주는 바꿔서 나갈 때 20달러, 2배가 올라버린 거예요. 근데 반면에 환율이 급등을 해서 2,000원이 돼버리면 그냥 주가는 10,000원 똑같은데 달러로 바꾸면 5달러가 돼서 또 환차손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내려가면 환차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유리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 이게 완만하게 실제로 우리나라가 경제가 너무 좋아서 달러가 들어오고 수출이 너무 잘 돼서 들어와가지고 환율이 완만하게 떨어져 주면 괜찮은데, 급격하게 빠질 때는 이거 급반등도 나오는 불안정한 상태 아닌가? 또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안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은 외국인들 현물 수급에 굉장히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수요일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관전 포인트로 단기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과 현물에서 어떤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지, 그러니까 이 점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수출주들,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볼 거냐, 아니면 수출 가격 문제로 볼 거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또 변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수입 업체들, 뭐 원자재 또 많이 구매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또 변수가 될 수 있어서 환율에 대한 어떤 이해득실, 이런 것들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이제 계속 나오는 대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